다신 아시아 안 올 거야. 여기 기쁜 마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했다가 최악의 경험을 한 스웨덴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는 카드가 안 돼 30분이 넘도록 ATM 기기를 찾아 헤맸으며 중국에서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경찰에 끌려가는 등 온갖 고생을 했는데요. 마음만 같아서는 바로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꼭 가고 싶다고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막상 와본 한국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스웨덴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족들은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또다시 경찰서에 끌려가게 생긴 스웨덴 가족. 그들은 속으로 왜 아시아는 이 모양인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사는 페터 링그벨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은 케이팝 매니아로 숙제하거나 공부할 때도 항상 한국 음악을 틀어놓고 할 정도로 무척 열광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중국과 일본을 여행 가면서 딸이 좋아하는 한국도 같이 들르기로 했답니다. 먼저 저는 제 친구가 사는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중국지사로 발령이 나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그의 집에서 저희도 묵을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저희를 마중 나온 친구는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입이 딱 벌어지는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정말 거하게 대접을 해줬죠. 만두와 새우 요리, 전복과 오리고기, 뜨끈뜨끈한 탕 요리 등등. 중국 음식은 맵고 자극적이지만 감칠맛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국물도 맛있었고요. 물론 워낙 기름지다 보니 처음엔 맛있었어도 나중엔 느끼하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단점은 있었지만요. 다음날 본격적으로 친구네 가족과 함께 관광지를 구경하고 들어온 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의 집으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며 중국어로 뭐라 뭐라 말하더군요. 친구는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의 복장을 보니 경찰들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저희 가족은 깜짝 놀랐지만 친구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베이징 가오베이 주거 지역 근처에서 요즘 자꾸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 조사차 나온 거라고 자기 지인 집에서 경찰이 찾아왔었다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현관문에서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던 와중 거실에 있던 저희 가족을 힐끔 보더군요. 특히 저를 유심히 봤죠. 경찰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친구에게 중국어로 뭐라 뭐라 떠들더군요.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만류하는 손짓을 했으나 그는 저에게 쿵쾅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눈빛으로 아래부터 위까지 쳐다봤죠. 경찰은 저를 노려보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저의 손을 휙 잡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뿌리쳤지만 경찰들은 저를 제압하더니 아예 수갑까지 채우더군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저에게 위압적인 말투로 관광객이라면서 왜 주습 등기 기록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주습 등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외국인의 경우 중국에 입국하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고 기록이 없어 경찰서에서도 저를 무척 수상쩍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면서 CCTV에 찍힌 도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신과 같은 금발의 남자가 찍혔다면서 정말 관광객이 맞냐고 의심하더군요. 저는 낮은 화질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확인 안 되는 영상을 오로지 금발의 키 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의심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경찰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출입국 기록과 함께 친구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간신히 나온 것이었어요. 제 친구는 현관문 앞에 달려있던 CCTV를 가지고 갔습니다. 도둑이 집에 훔치러 들어갔다 나온 시간에 저랑 제 와이프, 친구가 함께 담배를 피우러 마당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게 찍혀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죠. 경찰은 의심에 대한 사과는커녕 주습 등기도 안 하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오히려 훈계질을 해대더군요. 그때 싸울 뻔했지만 친구가 참으라고 저를 설득했기 때문에 쓰라린 속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의 싹퉁바가지 없는 말투가 거슬렸지만 주습 등기를 하지 않은 건 제 탓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여행이나 즐기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무리 다잡으려고 해도 중국 사람들의 매너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딜 가나 중국인들은 목소리가 지나치게 컸고 길거리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베이징을 구경했던 두 번째 날 어떻게 길거리가 깨끗했는지 신기했는데 친구네 가족과 구경했던 곳이 마침 최근에 축제가 열렸던 구역이라 축제가 끝나고 청소해 그날만 유독 깨끗한 거였다고 알려주더군요.
실제 중국의 거리는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돼지우리 같은 게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리 같은 건 길거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시민의식 또한 엉망이더군요. 길거리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 노상방뇨시키는 젊은 여성을 보고 목격하고 얼마나 기겁했는지요. 그 외에도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선 가운데도 음식점에서 웨이팅을 할 때도 새치기가 너무 빈번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 찬란한 문화유산이 많아도 시민들의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빨리 떠나고 싶더군요. 저희는 중국에 온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죠. 친구와 헤어지는 건 아쉬웠지만 더는 이 형편없는 나라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보다는 훨씬 길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의 매너도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날로그의 나라라는 말이 붙은 건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나 관광지 위주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가 안 된다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나마 주변에 ATM기기나 편의점이 많은 상업지역 쪽은 현금을 금방 뽑을 수 있어 괜찮은데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맛집이라고 찾아갔더니 30분 동안 ATM기기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부분 또한 답답했어요. 물론 일본인이니 영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기초적인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딸이 맥도날드를 먹고 싶어 해서 간단하게 공부한 여행 일본어로 맥도날드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맥도날드 로고를 보여주고 난 뒤에야 일본인이 제 말을 알아듣더니 마쿠도 나루도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맥도날드를 마쿠도 나루도라고 발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경악했는지.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힘들었을 때는 지진이 났었던 날이었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며 갑자기 식탁에 있던 식기들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낀 저희는 난생 처음으로 느껴본 지진에 무척 놀랐습니다. 점원한테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고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말하자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일본은 원래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며 이 정도는 괜찮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살면서 단 한 번도 지진을 겪어본 적 없는 저희 가족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또 지진이 발생해 예민한 와이프는 소리가 난다고 무척 무서워했고 저 또한 지진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창문 소리가 거슬려 그날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품고 온 중국과 일본 다 저희에게 안 좋은 기억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는 아시아에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한국 방문을 워낙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만 마지막으로 방문하자고 마음먹었죠. 한국은 일본처럼 길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편리하고 모바일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자주 보였다는 것입니다. 독특했던 점이 반찬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음식이 나오기 전 안 시킨 것들이 나와 깜짝 놀라 저희 가족이 시킨 게 아니라고 했지만 무료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 반찬들은 리필도 가능했죠. 왜 한국이 인심 좋다는 말이 나오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음식 가격도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한데 서비스는 더 좋으니 신기했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환승이었는데 같은 교통수단 내에서 갈아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조금만 먼 거리를 가도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저렴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아시아에 다시 안 오겠다는 생각이 점점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전화를 받은 와이프는 1분도 지나지 않아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녀는 저에게 절망적인 얼굴로 우리 또 경찰서에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당장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일이 다시 발생할까봐 한국에 오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는데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다니요. 대체 아시아는 왜 이 모양인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속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분이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지갑에 전화번호랑 이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와이프와 딸에게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가방을 뒤지더니 자기의 동전 지갑이 없어졌다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러니까 지갑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딸은 워낙 뭘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라 지갑에는 와이프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은 메모를 넣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메모를 보고 연락 준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싶은 마음에 항상 메모를 끼워 놓곤 했습니다.
왜 경찰서에서 우리를 부른 건지 알게 되자 와이프는 당황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경찰서 오란 말에만 집중하고 뒷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우리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 많은 명동 길거리에서 지갑을 용케 주워 갖다 주다니요. 딸의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았고 그마저도 외국 돈이긴 했지만 이걸 주워서 경찰서까지 가져다 주는 게 상당히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의 배려심에 무척 감동했죠.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 때문인지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한국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다음 해에도 딸이 저보고 한국에 또 가냐고 묻는데 아마도 큰일이 없는 이상 또 저도 한국에 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여유롭게 돌아다녀 보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험을 했던 스웨덴 가족이 한국에서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